오늘이 대만 총통 선거의 날입니다. 제가 올해를 선거의 해라고 규정했죠. 세계 정치 경제 지형을 판가름하는 게 선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포문을 여는 게 대만 총통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입법안을 뽑는 선거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은 1996년부터 4년 임기의 총통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2천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서 총통을 뽑는데 이번이 8번째입니다. 주요 정당은 민진당과 국민당.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진당은 친미 성향이고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흥미롭게도 두 번의 임기, 즉 8년간 두 정당 후보자가 번갈아서 총통이 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8년간은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했는데 그러면 이번엔 국민당이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선거 직전까지는 박빙이었습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하고 국민당의 하우유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해왔는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몇 시간 후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이런 선거 결과를 왜 이렇게 과감하게 전망하느냐. 사실 민진당이 지난 8년간 중국의 거듭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고착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당과 경제를 거의 동일시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만 젊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를 안보보다는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과거 패턴을 깨고 12년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의 압력이 더 거세지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겁니다. 마침 지난 9일에 미국의 경제통신사 블룸버그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놨습니다. 기사하고 또 팟캐스트로도 이 내용을 올렸는데 우리 언론들도 일제히 인용 보도를 했죠. 특히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만에 이어서 가장 크다. 이 국내 총생산 GDP의 23%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통신사에 소속된 제니퍼 웰치라는 수석 지경학 분석가, 지경학이라는 건 이제 지정학, 지오폴리틱스가 아니라 지오이코노믹스, 이 분석을 하는 이 사람하고 제로드 디피포라는 선임 분석가 두 사람의 분석 결과인데요. 이들의 주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선거에 이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 시나리오가 올해 상반기 거듭해서 언론에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가 이 문제로 따들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선 이 두 사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1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1경 3천조 원 정도를 날리게 된다. 전 세계 GDP의 10%가 개전 첫 해에 날아가 버린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큰 피해액인데, 또 여기다가 이 분석가들은 피해를 미치는 글로벌 경제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만이 40%를 잃는 반면에, 뭐 침공 피해국이니까 당연하겠죠. 우리가 23%로 두 번째로 크다는 겁니다. 대만은 경제가 반토막 나고 우리는 거의 4분의 1 토막이 공중분해된다 이런 분석이니까 사실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죠. 여기까지는 우리 언론에도 충실하게 보도된 것인데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좀 따져보고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대만은 첨단 반도체 공급 기지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TSMC라는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는 순수하게 반도체 자체만으로 전 세계 부가가치, 그러니까 GDP의 합산이 되는 부가가치의 6%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쓰이는 다른 첨단 산업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의 경우는 뭐 반도체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20%를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10%,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23%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그 대만 해협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동아시아 경제와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항로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힐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전 세계 GDP의 10%다. 우리 GDP의 23%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고려해야 될 게, 대만이라는 곳이 이 섬나라 국가하고 인구와 산업기지 대부분이 해안선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침공이 벌어지면 아마 경제에 치명적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40%라는 그 피해 규모가 결코 과장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중국이 침공을 시작하면 이게 한 해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 침공 초기 성패와 상관없이 중국은 대만을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섬나라 국가니에요. 그래서 해협을 봉쇄해서 대만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기는 할 겁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이 반격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개전 첫 해의 피해 규모가 아니라 장기화됐을 경우에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물론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도 이 점이 어느 정도는 감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매년 그 피해가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첫 해 충격에 비해서 나중에는 거의 일상적인 전쟁이 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줄기는 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줄기는 하는데 중국의 피해가 미국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요. 개전 첫 해 이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16%, 미국이 7% 영향을 받는 반면에 이듬해 중국은 9%, 미국은 3% 영향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스스로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피폐해질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 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워낙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고립되면서 입은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치명상이 될 겁니다. 블룸버그의 분석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대만 해협에 의존하는 정도를 감안하면 뭐 우리 경제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적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23%라는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면 우리가 받는 반사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말씀드린 대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TSMC 같은 회사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거의 철옹성처럼 여겨질 정도로 굳건했으니까 반사이익 같은 것들도 고려할 요인이 되겠죠.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의 직접 참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벌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직접 참전하지 않았듯이 대만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참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고 우리한테 상당한 압박을 가해온다면 우리 정부의 섣부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때의 피해액은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결코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중국 경제 치명상이 오히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도 파괴하면서 대만을 파괴해야 되는 딜레마에 처하니까요. 다만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간 이 문제를 워낙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들은 대만 통일 문제를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 내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통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두 개의 백년이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데요.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대만 문제를 더욱 공세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두 개의 100년이라고 불리는 게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인데 이때까지는 대만 통일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가 강하고 내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7년까지 이 대만 통일을 완수한다. 이런 것들도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대만 선거를 계기로 해서 향후 몇 년간 이 글로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는 가장 부담스러운 이슈로 등장할 전망인데요. 특히 이 문제는 또 시진핑 주석의 정신 집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중국 리더십이 향후에 1인 체제로 굳건하게 가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겪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